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 이달 초 대검찰청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다시 따져보라며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내렸습니다.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해당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검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한동수 감찰부장과 이문정 검사 등에게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들으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지목된 증인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22일까지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박 장관은 주문했습니다. 박 장관은 사건을 조사해왔던 이문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서 배제되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수사 지휘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감찰 지시도 내렸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등의 정황을 확인했다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위법 부당한 수사 절차와 관행을 특별 점검하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일어나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한국계 4명을 포함해 대부분 아시아계 여성이 희생됐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첫 총격은 현지 시간 16일 오후 4시 50분 애틀랜타 북서쪽 체로키 카운티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벌어졌습니다. 검은 옷 차림의 용의자가 마사지 업소에 들어와 총을 난사한 겁니다. 현장에서 2명이 숨졌고 병원으로 이송된 3명 가운데 중상자 2명도 사망했습니다. They had shot 3 ladies at the massage building. This was so all of a sudden, and it was just like a lot of things racing through my head. 또 다른 범행은 1시간쯤 뒤에 이어졌습니다. 1차 사건 발생 장소에서 남동쪽으로 43km 떨어진 피드몬트가의 한인 마사지 업소 2곳에서입니다. 이곳에서도 4명이 숨졌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숨진 4명이 모두 한국계 여성이라고 밝힌 가운데 현지 한인 매체는 숨진 2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각각 50대, 70대 여성입니다. 또 희생자 4명 모두 마사지 업소 종업원이라는 게 해당 매체의 설명입니다. 네, 모두 종업원입니다. 증오범죄에 좀 우려가 컸었는데 아무 힘도 없는 한인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벌어졌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고 있고요. 현지 경찰은 사건 장소들에 설치된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한 뒤 사건 발생 3시간 반 만에 붙잡았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현장에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크리스프 카운티에서 검거됐습니다. The suspect was identified as Robert Aaron Long, 21 years old, lives in unincorporated Cherokee County.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국토교통부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 투기 의심 지역에 집중적인 대출이 이루어졌던 북시흥 농협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LH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오전 10시부터 6시간 넘게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서류와 물품을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국토부 공공주택 추진단으로 광명 시흥 지역이 포함된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경찰은 또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도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LH 본사 압수수색은 지난 9일에 이어 2번째입니다. 아울러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 과림동 등 지역에 LH 임직원이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북시흥 농협 본점과 지점 2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던 전직 직원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아울러 수사 범위를 확대 중인 경찰은 LH 직원과 함께 3기 신도시 예정지 일대 땅을 매입한 경기 과천과 전북 지역 주민들과 관련해 수사관을 보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부동산 투기 의혹 37건과 투기 의심자 198명에 대해 내사나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부동산 투기 근절과 LH 개혁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택 공급 대책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LH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과 LH 개혁 방안 두 가지 대책을 이달 말까지 발표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투기 예방과 적발, 처벌과 환수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맛 등 시세 조작, 비공개 정보 이용 등 기존의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을 대책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H 개혁 방안으로는 인력 만여 명, 자산 185조 원 규모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청렴 강화와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LH의 기존 주택 공급 대책 추진에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정책은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획들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에 지금의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3기 신도시로 공급 예정된 24만 3천 호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6만 2천 호에 대한 사전 청약을 진행하는 한편 이사 대책과 관련해선 다음 달 15만 호 규모의 2차 신규 택지도 계획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2차 택지의 경우 택지 발표 전후에 토지 거래 내역을 분석해 투기 세력을 발견하면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시흥 일대에서 농지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LH 직원 외에도 시흥에서 실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충남, 경남 사람들이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이 지역의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37건이 발견됐습니다. 현행법상 농지는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와 민변이 시흥 과림동 농지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 땅을 산 사람 중에는 경남 김해, 충남 서산 등의 주소지를 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농지가 있는 시흥을 오가며 농사를 짓기 어려워 보이는 사례만 9건이라는 게 참여연대와 민변의 주장입니다. 또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경우도 18건이나 발견됐습니다. 이외에도 현장 조사 결과 매입한 농지에 펜스를 쳐 외부인 출입을 막고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폐기물 처리장이나 고물상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4곳이었습니다. 지난 2일 첫 폭로 당시 LH 직원들의 투기 사례와 마찬가지로 4명이 함께 농지를 매입한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투기 의심 사례로 추정되는 농지 매수자 중에는 캐나다와 중국 등 외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토지 소유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이 농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3기 신도시나 공공개발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심 사례가 더 적발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농지법을 허술하게 운영한 기초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등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오늘 오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두 장관이 동시에 방한하는 건 11년 만인데요. 차례로 우리 외교 국방장관과 만나 한미 간 의제를 논의합니다. 외교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강푸른 기자, 국방장관 간 회담이 먼저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4시 15분부터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 중입니다. 두 장관이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회담을 시작하면서 서욱 장관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연합 방위태세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스틴 장관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지는 국방장관 회담에선 북한 동향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한미동맹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정의용 외교장관의 회담은 오후 6시 30분부터 이곳 외교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인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접근법을 찾고 있는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한 이틀째인 내일은 이른바 2+2 회의가 열립니다. 한미 두 나라의 외교 국방장관이 한 테이블에 앉아 동맹과 한반도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식을 통해 양국의 동맹 강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계획입니다. 이번 방안에선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중국 압박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수위의 요청을 해올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미국의 두 장관은 내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각각 내일 밤과 모레 오전 한국을 떠납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람 중에 혈전이 생성된 사례가 나온 가운데 이 당국은 접종과 사인 간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도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의무 진단 검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사망한 사람 가운데 혈전이 생성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사망자가 장기간 기저질환이 있었고 흡인성 폐렴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백신과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부검이 진행 중이어서 특이사항이 있다면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유럽의약품청 등에서도 연관성을 확인할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셔도 됩니다. 네. 괜찮다. 네, 저희 질병관리청 직원들도 모두 접종하고 있고요. 네, 계속 안전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지속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접종을 당초 계획대로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의 일일 확진자 수는 120명으로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관악구의 미용실과 중구의 의료기관, 그리고 영등포구의 빌딩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당국이 감염 경로 조사와 방역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진단검사도 오늘부터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의 임시선별검사소는 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확진자 186명이 나온 경기도는 집단 확진 사례는 줄었지만 소규모 확진과 감염 경로가 뚜렷하지 않은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린이집 등으로 선제적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유입 4명을 제외한 182명이 국내 발생입니다. 안성 축산물 공판장 관련해 3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경기도에만 99명으로 늘었습니다. 구리시에 있는 건물 청소업체에서는 1명이 더 확진돼 모두 11명이 감염됐습니다. 지난 9일 종사자가 첫 확진된 성남의 유흥업소에서는 방문자와 업주, 종사자의 가족까지 31명이 확진됐습니다. 집단 확진 사례는 줄었지만 대신 일상 감염이 두드러졌습니다. 소규모 감염이 98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넘었고 감염 경로가 불명확해 조사 중인 경우도 71명으로 38%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요양재활병원과 노약자 거주시설 등에 하고 있는 선제적 검사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밀집, 밀폐된 환경의 사업장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6주 동안은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만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막판 단일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권의 박영선, 김진애 후보는 오늘 오후 6시에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막바지 단일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어제 오후 국회에서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설문 문항과 유무선 전화 조사 비율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층 응답 비율이 높은 유선 전화 조사 비중을 15에서 20% 포함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당은 거절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설문 문항에 소속 정당과 기호를 넣을지 또 적합도와 경쟁력 중에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여전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각각의 어떤 절충 의견들도 좀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논의가 더 필요하다. 더 이상 파행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지금 관리해 나간다는 것. 중앙선거관리위 후보 등록 마감은 오는 19일. 양측이 오늘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후보 등록 전까지 여론조사를 끝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오는 28일까지가 실질적 단일화 시한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오늘 오후 6시 단일화 여론조사 승자를 발표합니다. 어제부터 실시 중인 양당 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서 단일 후보를 선출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 여성이 오늘 직접 기자회견에 참석해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피해자 A씨는 2차 가해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달라고 말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행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A씨가 참석해 일상 복귀를 위해 가해자들의 사과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변호인단을 통해서만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온 A씨가 직접 모습을 드러낸 건 8개월 만입니다. A씨는 박 전 시장의 위력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주변에 털어놓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성폭력이 점점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이 점점 심각한 수준이 되더라도 그 무게를 온전히 제가 감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밝힌 뒤에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와 박 전 시장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2차 가해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A씨는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이들이 사과한다면 자신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비슷한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전 동료로서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대호 전 서울시 비서관은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고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보궐선거의 시작이 지자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들의 위력 성폭력이었다며 여성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가 아이 시신을 유기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라진 다른 아이의 행방 등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홍승현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수사 브리핑에서 지난 11일 친모 성모 씨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된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사체 유기 미수 혐의를 더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석 씨가 신고 하루 전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유기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석 씨가 아이 살해에 관여했거나 공범이 있었는지 등 다른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또 딸 22살 김 씨가 낳은 아이의 구체적인 행방도 미궁에 빠진 상태입니다. 친부를 찾기 위해 석 씨 주변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아이 아버지도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B 씨가 출산한 이 아이 소재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친모 석 씨는 자신이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믿고 신뢰하는 국가수인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발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오늘 석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숨진 아이와 바꿔치기 된 사라진 다른 아이를 찾기 위해 추가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홍승현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36만 5천 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47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취업자 수 감소는 12개월째 이어졌습니다. 다만 98만 2천 명이 감소한 1월과 비교하면 2월에는 감소폭이 절반으로 축소됐습니다. 통계청은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거리 두기 완화 등 방역 상황이 다소 개선되면서 감소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란철을 맞아 습지나 저수지로 알을 낳기 위해 이동해 나선 두꺼비와 개구리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나 농수로 같은 인공 구조물 때문인데요.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습지 옆 1m 높이의 콘크리트 농수로입니다. 알을 낳으러 이동하던 두꺼비가 빠져 오도 가도 못하고 죽은 채 발견되기도 합니다. 탈출하지 못한 개구리는 알 더미를 수로 안에 낳기도 합니다. 근처 도로에서 차에 치이거나 밟히는 일도 부지기수. 이 일대에서만 불과 1시간여 동안 급히 구조된 두꺼비가 20여 마리나 됩니다. 콘크리트 수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먹이 활동도 전혀 불가능하고 양서류 같은 경우는 습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말라 죽는 것도 굉장히 주요한 위험 요소죠. 해마다 이맘때 3, 4월은 두꺼비, 개구리 등 양서류의 산란기입니다. 야산 등 서식지에서 습지나 저수지로 알을 낳으러 가다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로드킬을 막자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산란 시기에 양서류들이 탈출할 수 있는 탈출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변화에 민감한 큰 산 개구리 등 일부 양서류는 생태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의 지표종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주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주의와 투자 경고 등 시장 경보 지정 건수가 48건으로 전주보다 20%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 테마주와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 같은 이슈 관련주의 주가 변동폭이 컸다고 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주요 불공정 거래 의심 사례로는 미공개 정보 수령국 공시 이전에 주식을 집중 매수 또는 매도한 사례가 3건 포착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수입 금지 조치 중인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그 외 지역보다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일본산 농축수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의 세슘 검출률은 9.2%로 나타나 그 외 지역 검출률 0.8%보다 11배 높았습니다. 곤들메기의 경우 일본 정부의 유통 허용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100베크레르 또는 14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미국 증시도 유가 증권 시장도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040선까지 밀려난 가운데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에 힘입어 강보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67포인트 하락한 3,047.5회, 코스닥은 3.13포인트 오른 943.78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앞두고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팔자세가 유입되며 저조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하락한 가운데 LG화학은 폭스바겐발 악재에 연이틀 큰 폭의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카카오는 비트코인 열풍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며 상승했고 빅히트는 호실적의 소속 가수들의 수상 소식이 더해지면서 5% 넘게 급등했습니다. 코스닥 종목 살펴보면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관련주로 꼽히는 한국 맥널티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0전 오른 1,130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들어온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주로 중부와 경북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충남, 전북, 경북, 대구, 울산, 부산 등 지로는 평소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2~3배 정도 올라 있고요. 나쁨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와 경북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내일도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곳곳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충남과 경북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강원 영서, 부산, 울산 그리고 제주 등 지로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루가 갈수록 봄 기온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날이 포근한데요.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서울 18도, 광주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여전히 기온이 아침에 영하권에 머물러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곳이 많습니다. 봄 기온이 완연해질수록 일교차가 커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먼지만 아니라면 내일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대구 4도, 광주 5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청주, 대구 18도, 광주는 2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 금요일 밤에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이 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